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7월 18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랑 다우랑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나스닥은 조정을 거치면서 일봉상이 계속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밀려내리고 있고, 다우는 오히려 뒤늦게 연속적인 상승으로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정을 촉발한 엔비디아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100불, 109불 이런 라인들이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내려올지 다음에 내려올지는 우리가 딱히 알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합리적인 추론으로 고민을 해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 그러니까 대선까지 해가지고 기간 동안에 과연 이제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얘기를 할까 그렇지 않은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굳이 우호적인 이야기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행적들을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돼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걸 원한다라 그러면 최대한 그 전까지 빠지길 원하지 올라가기를 원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마치 이번에 승기를 잡으면서 지지율이 좀 이제 변동이 생기면서,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마치 본인이 당선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이제 긍정적으로 움직일까 조금 고민은 됩니다. 특히나 기술적 흐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829라인, 딱 정확하게 그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구간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제 공매도는 눈치도 안 봅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계속 누르든 뭐하든 이제는 뭐 거의 눈치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쫓기면서까지 대놓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일단은 이런 흐름들이 한 템포라도 멈춰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좀 이제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다시 깨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다. 혹은 나는 컷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정했다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흐름에 내가 너무 오락가락하지 말고 그 어떤 전략을 정했으면 그냥 무덤덤하게 그 전략을 따르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선물 흐름을 보게 되면 이탈을 해가지고 밀려내리고, 그렇죠? 본장에서 반등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이만 라인을 살짝 깼다가 이제 반등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재밌는 거는 다우 선물을 보게 되면 반대로 계속 타고 올라가죠. 일봉상으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전 전고를 밟고서 넘어가서 신고가를 만드는 형태고, 나스닥은 이제 22평에 좀 도달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별로 좋지 않은 패턴으로 단기 쌍봉 형태를 만들고 내려왔는데, 이 어깨자리를 밟으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런 패턴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려오게 되면 이 갭 라인을 다시 딛느냐 마느냐 이런 패턴이 되고, 그러니 지금 자리가 뭐 변곡에 가까운 자리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다우의 흐름이 저렇게 리바운드가 나온다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빠지는 것보다는 리바운드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둘 사이 좀 껴있는 흐름이 되는 거죠. 이 흐름을 봤을 때도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다이렉트 나오기보다는 다시 최소한 반등이 나오고 빠지는 그런 형태가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코스피 경우에 좀 더 땡겨서 보면 이 갭이 유지된 채로 내려왔죠. 오늘 갭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이 갭이 유지가 될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흐름이고, 22평을 갭으로 이탈해서 밀리게 되면 다른 거 없이 뭐 오겠습니까? 2782. 그리고 이 두 갭은 어떻게 다시 나중에 리바운드가 나왔을 때 목표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2000지를 저렇게 때리고 다른 종목들도, 그러니까 다른 업종도 같이 밀리고 있으니까 반등이 안 나오죠. 다른 거 없이 지금 구간은 순수하게 반등이 나오려면 2000지가 움직여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개파락해서 출발할 텐데, 이런 거 이제 장대 양봉으로 다시 올라타게 되면 어느 정도 하락에 멈출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못하고 829 라인을 다시 못 잡게 된다라 그러면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구간인데, 뭐랄까 살짝 인정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반도체나 바이오제약이 이 좀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 의뢰이 당연히 2차전지가 올라온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심하게 밀려내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리송합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내가 전략을 딱 설정을 해놨다면 그 전략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런치박스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